하겠습니다. 자, 백성 변호사, 네. 저희가 오늘 그 가장 특보 서두에 리포트를 하나 또 보여드렸어요.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이번에 또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취재했는데 사실 뭐 최순실 일가 갑질이 지금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제주도에서도요, 이 최순득 씨 그리고 그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모녀가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뭐 목욕탕에서 갑질을 벌인 것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 최순실 모녀, 네. 최순득 모녀 장시호 씨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갑질이 있었던 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 탄핵과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뜸했죠. 네. 뜸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오늘 또 보니까 채널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이제 사우나를 갑니다. 네. 사우나를 딱 가서 이제 정상적인 곳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주차할 데가 있어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요. 네. 이제 당연히 누군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차를 대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딱지가 뭐 날라오는 경우도 네. 있죠. 과태료부 같은 거. 네가 내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뭐 나중에 목욕탕 지역에 뭐라고 하면 나중에 뭐 두고 보자 이렇게 계속 본인이 뭐 완전 초갑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말을 일삼아왔다는 건데요. 그 전에 뭐 10월 27일이었나요? 그 당시에 한번 보도가 나왔던 게 저기 최순실하고 장시호 씨가 가는 장시호 씨가 아니라 최순실하고 정유라 씨가 가는 그 사우나에 가서 네. 8살짜리 정유라가 뭐 셋이 사이 뺨을 때렸다. 네. 그래서 갑질을 많이 했다라는데 이게 압구정동 그 바닥에서는 이 최순득 그 모녀의 갑질이 뭐 어디를 가도 뭐 장난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니 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보니까요, 정호기 의원님은, 아유, 하면서, 그냥 한숨 때문에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보면은, 제주도에서 이 장시호 씨가 대포폰도요, 여러 개 네, 들고 여러 개 다녔다고 썼다고. 해서 네. 좀 이상하다 이런 눈길도 또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2012년에 제주도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아이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그 국제학교에 다녀가지고 네. 이제 제주도에 정착을 했는데, 그리고도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또 그 국제학교에도 또 뭐 연예인 자제들이 많이 다녔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계 인맥도 상당히 큰 거다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자기네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다 공개될 거라고 상상하고 갑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지금 구속 중에 뭘 구입한 것까지도 다 네. 나오고, 또 지금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에 어떤 그 행동대장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왜 원칙과 그 다음에 그 투명성 그리고 그 약속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문화 체육 정책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되도록 그 돕거나 방치하셨을까에 대한 네.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뭐 장시호 씨가 벌써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그 30대 후반 살 동안 갑질을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가십거리로 얘기는 하면서도 네. 씁쓸합니다. 네. 보통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하는데 최태민 아버지 최태민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유산을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영예 시절부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권력까지 농단을 하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최순실 일가가 네. 뭐가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서 돈과 권력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네. 최순실 씨가 가진 거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국정원 2차장이 인사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정보가 돈이나 다른 어떤 걸 합치더라도 그 권력만큼 그 정보라는 권력만큼 큰 건 없거든요. 자,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 청와대에 있어 라고 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청와대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정보, 완전히 뭐 1급 정보를 최순실이 알았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정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중에 갑이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나만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국가의 기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행태가 사실 그 옛날부터 물론 이뤄왔지만 이 행태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행태라는 거죠. 그 정보를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네. 아니었던 사람이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갖고 있는 완장에 대한 네. 개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행태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최태민 일가가 축적한 재산을 또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산 얘기 하나 더 하면서 지금 최태민 씨의 사망을 놓고도 여러 가지 지금
원인에 대해서 최태민 일가 내에서도 지금 공방 또 주장이 분분합니다. 민영상 원장님, 네. 자 최순실 씨와 이제 뭐 배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자, 최재석 씨라고 그렇죠. 최태민 씨 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최태민 씨는 사실은 독사를 당한 거다. 왜냐? 최태민 씨가 전 재산을 박 대통령이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지금 독살설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 씨 네. 그 아들 최재석 씨의 그 주장에 의하면 네. 아무튼 아버지 최태민 씨가 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지만은 영동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었고 네. 그 병원에서도 사망 진단서 발급된 지금 그 사실이 없고 없다. 예. 없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부동 계모 네. 계모 임선희 씨가 네. 임선희 씨가 최순실 씨 모녀죠. 거기는 모녀 간에 이 그 최태민 아버지 최태민 씨가 관리하고 있던 그 재산을 박근혜 대통령 모르게 지금 해서 관리하려고 빼려고 이 최태민 씨의 그 사망 사실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동안 알리지 않았고 네. 그랬던 거고 이제 최태민 씨가 이랬다는 거죠. 94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인가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 대통령으로 박근혜 큰형애를 대통령으로 만들기에는 우리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재산을 박근혜 그 큰형애 측에 돌려줘라라고 이 얘기를 한 순간부터 네. 이 그 임선희 씨하고 최순실 씨 모녀 이쪽에서 아버지 최태민 씨를 굉장히 따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서 건강한 아버지가 상당히 연락이 안 되고 자꾸 연락을 갖다가 그냥 괜찮다라고 임선희 씨가 중간에서 소식을 갖다 차단시키면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왔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태민 씨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집에서 비타민제 등 정맥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90년대 초반에 돌아갔는데 그때도 이게 비타민 주사 이런 게 많았어요. 있었나 보네요. 궁금하네요. 저도 지방 뭐 이번에, 내력인가요? 주사 맞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도 또 여기도 주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주사 맞고 비타민 주사 맞고 이런 걸 즐겨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독살설이 나온 게 여러 가지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돌에 관련된 그런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죽였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제 일단 최재성 씨 얘기는 그 비타민 주사 속에 무언가 다른 이제 안 좋은 그 약품을 집어넣어서 뭐 쉽게 말해서 뭐 맞으면 죽거나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걸 넣어서 한 게 아닐까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점과 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고 아직 명확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최태민 씨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궁금해하니까 이런 부분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단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특검에서는 또 최태민 씨 의혹에 대해서 네. 또 조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종교 예. 문제나. 예, 의혹이 굉장히 좀 넘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20여 밖에 없는데 최태민 씨의 유사 종교 문제까지도 다루겠다 해서 물론 최태민 씨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밝혀야 되겠지만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최태민 씨 아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임선희 씨가 5번째 부인인가요? 아마도. 네. 그런데 그 이전의 부인들로부터 낳은 자식들한테는 재산이 하나도 안 갔거든요. 네. 다 이 임선희 씨의 최 씨 자매들한테만 그렇죠. 예. 갔어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어쨌든 불이익을 받은 쪽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다 우리가 이 의혹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의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최태민 씨한테 계속 전화를 걸었고 없어서 부재 중이어서 행적을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최태민 씨가 이미 타계한 상황이고 2개월 동안 숨겼다는 것, 예. 박근혜 씨한테 숨겼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인한 사실이 한 가지 있네요.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가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급성 신부전인가요? 예. 그런 어떤 병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악화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어쨌든 세브란스 병원 측이 확인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 측이 이 진료 기록을 봤더니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 일가가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퇴원하고 2개월 후에 숨진 건 맞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의혹은 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도 이렇게 네. 그 아주 전대미문의 국민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모든 막장적 요소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남녀 관계, 거기다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어떤 비밀에다가 막후 권력, 거기다 뭐 폭력, 거기다 갑질, 거기다 또 학사 비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막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모든 막장, 거기다 또 뭐 전처와의 소생 뭐 해가면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진짜 마치 또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네. 됐는데,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진짜 본질은 뭐냐면은 지금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또는 그때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법을 유린해 왔고 박 대통령은 얼마만큼 알고 계셨고 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이제 가려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와 불법적 재산 형성과 축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만큼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0일 동안. 근데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뭐 이제 가십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쭉 나온 게 이 최순실 씨가 이 최태민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조순실이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네. 임선희 씨가 네. 원래 최태민 씨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경재단 이사로 가면서 영남대학교 이사로 할 적에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 활동하게끔 다 그 보필해 준 게 조순재 씨라고 있어요. 네. 최태민 씨 의붓아래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 조순재 씨가 이 임선희 여사가 다른 그 전 남편 조 씨하고 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조순재 씨하고 최순득, 최순실 이쪽이 친자매, 남매간이 아닌가라는 네. 의혹이 그동안에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최재석 씨나 이쪽 얘기는 사실은 우리 그 최태민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고 임선희 씨가 다 데려온 그 가족이기 네.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재단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네. 지금 이제 최순영, 최순득, 최순실까지가 아닐 수 있고 최순천만 최태민의 그렇죠. 딸이다 예.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만약에 임선희 씨 자식들만 전부 재산을 받았다면 조순재도 받았어야죠. 근데 조순재는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지금 딸 넷한테 가 있으니까 그 내막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면서 우리 친척 이종 사촌 정도만 네. 이름을 기억하고 사는데 우리가 최태민 씨의 다섯째 부인까지 다섯째 부인의 자식들, 손자 이름까지 배다른 자식 줄줄이 이름. 다 네. 외워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특검이 출범을 했으니까 특검이 120일 동안에 많은 것을 밝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단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이제 특검보를 이제 임명할 수는 사건 없습니다. 수사팀장. 사건 수사팀장. 수사팀장. 특검보를 네. 이제 임명해달라고 네. 청와대에 넣어놨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특검보를 청와대에서 임명해주기를 바라는데 일단 강남의 대치동에 사무실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사무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기록 검토가 우선이다 네. 하는 것과 이 사무실을 지금 거의 다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집기해야죠. 뭐 그 굉장히 100명이 지금 수사관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이는 검사와? 저 건물에 대치동 저 건물에 지금 입주를 할 예정. 89, 20층이라고 그러니까 하네요. 100명이 뭐 검사와 수사관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굉장히 커야 될 텐데 그 전에라도 기록 검토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지금 거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에 입주하기 전까지라도 지금 파견 검사 빨리 임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로 먼저 기록 검토부터 하겠다. 그 네. 검찰에서 이 기록을 받아서 그런 일정이라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을 다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 20일 동안의 어떤 준비 기간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사실 특검이 임명이 될 거라고 지금 특검보가 임명이 네. 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아마 내일로 내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내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시한일이기 때문에 네. 내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가장 먼저 딱 선정된 분이 바로 윤석열 검사, 지금 수사팀장인데 어제 바로 두 사람 만났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 3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만난 모습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드릴 얘기가 없어요.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윤 검사도 맡게 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특검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하는지는 지켜볼 것이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무실은 이 K스포츠 재단이나 그 최순실 씨 집 근처에 수 킬로미터 반경에 네.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 교통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일이 벌어졌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저기에서 뭔가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 주자고 믿고요. 자, 이경재 변호사, 네. 최순실 씨의 변호사가 가급적 최순실 씨에게 7일 국정조사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순실 씨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 지금 거의 유일한 변호사잖아요. 네. 얘기했는데 들을까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을까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다 떠나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를 판단을 하겠죠. 지금 여기 국감에 나가서 뭐 얼굴만 내비치고 다 몰라요 하면 그럼 또 거의 온 국민으로부터 거의 막대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고 그냥 차라리 구치소에 있는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까 이경재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거는 본인이 그냥 국민들한테 정말 사죄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최윤 씨만 알고 있는 진실을 털어놓을 생각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 뭐 만약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울면서 네. 다 몰라요라고 하면 그럼 국민들이 보는데 그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이면 저는 그럴 생각이면 아예 안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씨 역시 그런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조사 나가라라고 조언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그 변호사로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법적 대리를 하는데 네. 사실은 최순실 씨가 국민으로부터 더 비판받는데 또 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든다면 딸이 엄마 걱정을 하고 지금 나라를 전부 말아드시고 나서 딸이 엄마 걱정한다 그랬고 또 공황장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분이 가급적 나가라고 그랬다라는 얘기가 네. 그 최순실 씨에게 직접 그 자기가 하고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한마디 던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적 관심으로 볼 때는 뭐 나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나올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그런 그 법적인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오히려 그 가뜩이나 그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본인의 지탄을 더 강화하는 그런 그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막상 국정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들이 또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비슷비슷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두환 이제 청문회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나 봐요. 뭐 그렇죠. 시원한 그런 어떤 사이다 같은 발언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노무현 의원이 네. 네. 명패 노무현이 됐죠. 네. 정말 그 절실하게 이 국민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오고 광주에서 이렇게 이게 사살 명령 그걸 끝까지 전두환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명패를 집어 던져서 일약 그 청문회 스타가 됐죠. 네. 예, 예. 근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청문회 스타가 된 건 물론 명패도 있지만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네. 추궁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 네. 과정이었거든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발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런 어떤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네. 그런 질문만 하는 의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만약에 국정조사에 온다면 뭘 조목조목 물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일단 아직도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블릿 PC 내용부터 네. 어디까지 이 국정에 관여를 했는지에 관련해서 조목조목 물어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영상으로 많이 나온 것처럼 의상에 관련된 거 다 개입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나오죠. 네. 그러면 그럼 부속실, 제2부속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문고리 사무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확보를 해서 네. 빠져나갈 수 없게 질문을 해야 무언가 답변이라도 나올 텐데 근데 문제는 검찰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걸 가지고 물어봐도 아직도 모른다고 하니까 혹여 나와도 결국 모르쇠를 일관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시 50 비리 청문회에서 이제 기업 회장님들 나오셨는데요. 다른 의원들이 그 정주영 회장님한테 회장님 그랬거든요. 네, 정치자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주영 회장을 청문을 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그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죠. 네. 칼만 안 들었지 정말 돈 달라는데 어떻게 우리 기업에 안 줄 수가 있느냐. 아. 그러면서 기업에 그 강요 당한 네. 그 이렇게 돈을 뜯긴 걸 그걸 사실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6일날 청문회에는 재벌 총수들이 다 줄줄이 나올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벌 총수들은 정치권을 향해서 뭐 우리만 그랬냐, 뭐 옛날에도 그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네. 우리가 뭐 스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좀 얘기가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겠어요. 스타 소리를 듣더라도 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예를 든다면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갑질한 거 줄줄이 얘기하면서 야단치겠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좌관들이 7, 8명이나 되면 좀 물증 같은 것도 확보해갖고 허를 치는, 네. 그러면서 아, 국회에 쓸만한 사람 단 하나라도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나마 이제 국정조사의 어떤 하나의 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청문회 이번 주에 있고요. 줄줄이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탄핵 일정이 진행될 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저희가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이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해서 끝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거나 또는